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데요.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부동산 재난지원금 등이 도마에 올랐고요.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 또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 소식도 있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부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죠. 신혜원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픽들을 준비했을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 시간 2, 그리고 독도 is 독도, 사심 1도 없는 인사, 변이의 변이, 그리고 경찰 집단 성희롱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오늘도 국회부터 콕 찍어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차 경제 분야인데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잠깐 현장 상황 볼까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1,765조 원에 달하는 이 가계부채, 이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또 있습니까? 하여튼 우선 부채 총량을 이렇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씩 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가계부채를 주제로 김부겸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회의 중에 나온 속보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정부 여당이 준비 중인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원칙이란 입장이죠.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반면에 정부 입장은 X입니다. 넉넉지 않은 곳간 사정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30조 내지 35조 정도 범위에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104조의 빚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세수가 더 거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하게 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피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사실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신 하위 70%에게는 지원금을 주고 상위 30%에겐 카드를 더 쓴 만큼 포인트로 캐시백만 주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3분기에 2분기보다 돈을 더 썼다면 소비 진작 측면을 인정해서 인당 최대 30만 원 선에서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 직접 지원금 비율을 더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절충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70% 정도로 한다는데 70%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갭을 줄이면서 말씀드린 대로 캐시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정부 질문에선 야당이 아닌 여당이 정부에 날을 세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7월 초에는 추경안을 제출해야 하니까 조만간 가타부타 결론이 나겠죠.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동산인데요. 민주당의 진통 끝에 집값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매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집값이 상위 2% 내에 들어가는 정도라면 자긍심을 가지고 종부세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죠. 해마다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자기 아파트 값이 상위 2%에 해당하는지 4월이 되면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이게요. 그러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년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거는 늘 하는 일인데요. 예. 상반기만 해도 되게 많이 고칠 때는 대여섯 번씩 고치니까요. 다만 청와대는 2%에 누가 포함되는지 혼선이 올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해괴한 세금이다. 국민을 2%대 98%로 편가르는 꼴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민주당의 안을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사례를 볼 때 퍼센트로 세금을 매기는 건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조세 법률주의뿐 아니라 조세 평등주의도 위반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치열한 공방 예상됩니다. 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해서 2%를 계산하는 건데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 56%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70%예요. 다른 사항에서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2%를 하면은 이 조세평등주의 위반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부세 2%에 해당되는 주택금액이라고만 저희도 알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입법적으로 기술할 때 또는 입법적으로 검토될 때 여러 가지 대안이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네, 독도 이즈 독도. 뭐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러냐 하실 텐데요. 이 당연한 걸 자꾸 부인하고 또 도발하는 나라가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독도 사랑이 지극한 데다 이 반복, 주입식 교육에 능한 편이라서요. 우리 다정의 운영진들의 독도 사랑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돌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는 100길 따라 200리 아니에요? 200리?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 맞히셔야 됩니다. 저 정답. 1, 2가 0.4니까 곱하기 200 하면 80km. 땡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 일단 노래를 부르면 딱 나오는 게요.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87K, 87km입니다. 정답입니다. 역시 신체커. 네. 아니 근데 가사가 바뀌었어요? 200리였는데. 200리 아니에요? 네. 200리 아니에요? 자, 일단 제 노래 솜씨는 어떠셨어요? 아, 노래 별로였어요. 네. 별로였어요? 네, 보셨죠? 노래 실력은 별로지만 독도 사랑은 이 정도입니다. 참, 독도는 우리 땅의 가사가 총 4번 바뀌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시대상에 맞춰서 지명이나 단위 같은 걸 업데이트 해준 겁니다. 100길 따라 200리는 87km로 바뀌었고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에서 울릉읍 독도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하는 백설이 불여 일문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법, 이장, 김성도, 19만 평방미터 799에 805, 독도는 우리 땅. 네,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독도 이즈 독도. 독도는 분명 우리 땅인데 얼마 전 일본이 자위대 홍보 동영상에 독도를 국제적 문제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외교부가 항의를 했고요. 그런데 보란 듯이 일본은 한술 더 떠서 영어와 불어 자막까지 입혀서 공개했습니다. 은근슬쩍 도발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일본어판에서는 영토 문제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영어와 불어판에선 영토 분쟁으로 표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겁니다. 慰安婦問題、労働者問題、竹島の問題と両国間の問題に対する日本の一貫した立場、これをしっかり伝達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역사 왜곡의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이던 1964년 도쿄올림픽 이래 총 3번의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분명 당시에 나온 지도에는 독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다 이번 4번째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료랍시고 공개한 자료에 독도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 어떤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키유시나 이런 데서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본에 좀 공세를 취하는 것도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방일한다라는 가정하에 한국과의 협의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희망사항일 수도, 또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일 수도 있고요. 아예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 양국 관계를 더 건설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같은 치사한 행동은 멈춰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픽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변이의 변이로 꼽았는데요.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세고 또 증상도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변이의 변이,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의 특성은 유지한 채 돌연변이 형질이 더해져서 한마디로 더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벌써 인도를 포함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스위스 등 9개 나라에서 확인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의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사심 1도 없는 인사로 꼽았는데요. 자, 잠깐 어제 대정부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소금장으로 승진시켰죠. 직권남용이 뭡니까?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까? 과거의 그 인사 기준과 또 제가 이번에 적용한 인사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검찰 인사를 내로남불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기준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적인 어떤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박범계 장관은 6월 초에 있었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사심은 1g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고검장의 영전을 두고선 야당에서는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박 장관은 곧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사위가 열리고 있고요. 직접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빠르면 내일 인사가 예상됩니다. 기조는 분명합니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이고 또 검찰 내부의 쇄신이라 그럴까?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경찰 집단 성희롱. 이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경찰관 16명이 신입 여성경찰관을 2년 동안 성희롱한 사실이 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해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이를 배워라 등의 발언을 했고요. 또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서 속옷 위에 꽃을 놓는 등의 행동까지 벌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도 해당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가해자를 두둔하고 또 피해자를 음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가해자 12명에게 징계를 내렸고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